예, 한 주일간 부산의 소식을 합리적인 시선으로 날카롭게 전하는 부산방송 4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한 주의 단신, 자 낙동강의 녹조 조사를 했다는데 박상현 사무처장님이 좀 전해주시죠. 네, 원래 낙동강 시민조사단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녹조가 여름에만 생긴다라고 아시는데요. 저희가 3월달부터 조사를 하거든요. 3월달에 녹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정부 조사 발표 보면 거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3월 26일 뭐부터 그 주간 조금 했었는데요. 최대에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 기후부 환경 시스템에 들어가면 8,600배 넘게 차이 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조가 엄청나게 많이 조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류경보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심하면은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한 10만, 그 기준이 경계 수준까지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지점한 조사한 지점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부산에 근처에 있는 뭐 묽은 메리, 대동 선착장, 화명, 그리고 삼락 생태공원에서도 거의 10만 셀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각한데 기후부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거의 녹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게 뜨는 지점이 좀 다르거든요. 기후부는 막 그 보면은 강에 수심 밑에도 뜨고 위에만 뜨고, 그러니까 저희는 표피만 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강 근처에서 뜨는데 어쨌든 그 기후부 샘플링 하는 데가 굉장히 좀 이상한데 녹조가 잘 자라지 않는 곳에 녹조가 잘 발생하지 않는 곳에 뜨거든요. 어쨌든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이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똑바로 모니터링하고 샘플링 하라라고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벌써 낙동강에는 녹조 라떼가 시작됐다. 그렇죠. 보이지는 않는데 벌써 녹조균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여름 되면 그 강 표면에 벌써 드러나는데 지금 3월인데 벌써 3, 4월인데 벌써 그게 드러났고 기후환경부랑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거랑 지금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뭐 샘플링하는 작업을 좀 통일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신 넘어가겠습니다. LCT 네.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부산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LCT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난 그 보궐선거 때 이제 박 시장이 LCT를 두 채나 그것도 아래 위층에 보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었고 사실은 가장 큰 논란은 어떻게 이 두 채를 바로 아래 위층에 이 두 채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당시에 보궐선거 당시에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팔겠다고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팔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LCT로 복귀했단 말이 있는데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LCT 보유로 인해서 작년에 그 재산이 4천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특히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LCT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박형준 시장 시장 자질이 있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여전히 LCT를 안 팔고 있는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역시 뜨거운 부산시장 선거 소식입니다. 현역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초선 의원인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전재수 의원을 향해서 시정 경험이 없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인이 계속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허남시 시장하고 서병수 시장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호남시 시장이 훨씬 더 오래 했는데 물론 서봉수 시장은 한 번뿐이 못했지만 근데 국회의원 또 훨씬 더 다선이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설득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절대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박형준 시장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삼선이 마지막이기는 하죠. 근데 그러면 삼선 이후에 모든 시장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네. 이야기예요. 박형준 시장도 시정 경험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렇죠. 21년에 보궐선거로 시장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긁혔어요. 방송 토론을 하면서도 그렇고. 요즘 긁혔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은 모릅니다. 긁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에바세바 드록바 이런 것도 모르시죠, 그죠?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고 빨리 긁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분이 기분이 나빠졌다. 거죠.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주진우 의원이 방송 토론을 하면 말이 네. 상당히 매섭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좀 엉뚱하게 비판은 하지만 막 말을 매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받으니까. 긁혔나 보네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방송 토론이 부산 MBC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가르치듯이 이야기하지 마라. 오, 박형준 시장한테. 시장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시민과 네. 공감하고 체감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뭘 자꾸 안 해봤다, 뭘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럼 그렇게 잘하시는 박형준 시장은 도대체 뭘 했냐? 근데 대자유총이라는 구구 유튜브에 가서도 박형준 시장이 그랬어요. 그 구구 유튜버들한테 아휴 부산에 안 사니까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경험을 다인 것처럼 그 딱 그럴 때 누가 생각납니까? 윤석열이 생각 안 납니까? 난 이명박이 생각나. 내가 뭘 해봐서 아는데 내가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면서 박형준 시장은 주진우 의원의 50조 낙동강 개발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주진우 의원은 박형준 시장이 요즘에 아레나가 유행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레나. 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에도 아레나 짓자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쨌든 네. 근데 박형준 시장이 아레나를 지을 곳은 도저히 아레나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치상으로 아니면 규모적으로도 아레나는 적어도 만석 이상은 되는데 그 비탈길의 그 좁은 곳에 어떻게 아레나를 짓는다는지 그리고 부지가 부산식 게 아니에요. 참고로 남구 이제 폐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도 남구에 짓겠다는 건데 그 땅이 부산시 땅도 아닌데 그럼 교육부랑 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근데 또 이럴 거예요. 안 주면 봐라 민주당 너거가 또 안 줬다. 뭘 하고 싶었는데 부산 발전하고 싶었는데 또 이런 논리를 갖다 대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이상한 게 시장 지금 전쟁 시기고 이래서 되게 위태롭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계속 지금 선거운동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거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시정을 돌봐야 시기에 서울까지 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오지를 않나. 그 외에도 여러 지금 선거운동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없죠. 박형준 시장은. 아니 그러면 바쁘시네요. 시청에 안 있을 거면 지금 저기 시장을 사퇴하시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셔요.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선거 사무실도 개소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는 주진우 의원이 생각보다 매섭게 지금 박형준 시장을 공격하고 있고 박형준 시장의 실정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조 뭐 재임 기간 동안에 투자 유치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했으면 부산 청년들이 떠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박형준 시장이 그 유튜브 가서도 그랬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덜 떠났다. 그리고 고용률도 올랐다. 근데 그거는 원래 있던 청년들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숫자적으로 덜 떠날 수밖에 없고 청년이 많이 떠났으니까 고용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한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그런 뭐 통계나 나눗셈도 지금 안 되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부산시의 그 청년 인구를 좀 제대로 조사해서 얼마나 그 박형준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는. 청년 전문가를 한 명 모시죠 그러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 출처가 아예 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박경준 시장 그렇게 얘기한 거. 뭐 나한테 물어보는 아니요. 거라. 각종 지소 뭐 네. 지수 이런 같다 것들, 네. 뭐 이런 거는 근거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실제로 청년이 떠난 숫자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11일 날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흥미로울 토요일. 것 같고요. 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어제 해수부 청사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그 이재성 예비 후보와 TV 방송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을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김부겸 그 대구시장 출마 선언과는 너무 대비가 될 정도로 메시지나 내용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근데 지켜봐야 될 것 뭐 같고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칠 수 있고 물론 뭐 형식도 고칠 수 있지만 어제는 이제 기자들이 못 들어간 기자들이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좀 그리고 이제 좀 그 갇혀 있는 실외에서 했는데도 이제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이후에 뭐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좀 시민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좀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경준 시장은 지금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렇죠. 후보들도 물론 뭐 제가 싫어하든 제가 좋아하는 후보든지 간에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좀 선택을 받고 떨어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전재수 의원의 그 출마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 혹은 이슈가 되었던 건 결국 또 하정우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받고 전재수 후보가 해수부라는 자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데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뭐 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소통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부산 소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